이 앞전에 수업을 했고, 오늘은 채색을 하면서 이제 눈 따위 경치를 하실 수 있게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나무 잎을 채색할 때는 여기 소감에다가 연록을 조금 탔어요. 그러면 약간 푸른빛이 나와요. 그래서 채색은 그렇게 소감하고 연록하고 4:1 비율로 배합을 해서 채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색하실 때 이 수목으로 되어 있는 잎 있잖아요. 잎 밑에 부분만, 위에 눈이 있는 부분은 침범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세밀하게 갈 필요는 없어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은 소나무 잎에 대한 작업이고, 눈에 대한 작업은 솔잎이 이제 이 작업했던 이 작업이 끝나서 다 마른 후에 눈이 소복이 쌓이는 그런 눈 채색은 2차 채색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솔잎 밑에 이렇게만 해도 설계의 효과는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더 입체감이 있고 소복이 쌓인 눈에 대한 좋은 형상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이 솔잎 채색이 다 된 다음에, 완전히 다 마른 다음에 이제 눈 채색을 이렇게 해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채색의 주의점은 이 소나무 이 중심 부위 쪽에는 눈이 많이 안 쌓여요. 가지 쪽으로 많이 쌓여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시면 되겠네요. 설계하실 때는 눈을 많이 올 때 현장에 가서 직접 관찰을 해보고 느껴보고 그리고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시간제 내로서도 한 번씩 등산을 한다든지 산행을 하실 때 관찰을 잘 해서 작업하는 데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잎을 채색할 때는 앞쪽에 있는 그 솔잎하고 뒤에 있는 솔잎이 구분이 되게 그렇게 하시면은 훨씬 더 입체감도 있고 좋은 채색을 단번에 끝내는 것도 좋은데 나 같은 경우는 단체에서 그 다음에 중체 너무 즐겁게 한 3번 정도 이렇게 구분해서 하시게 되면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옵니다. 한 번에 끝내서 수목할 때는 이제 영감 채색을 한 번에 이렇게 끝내는데 채색이 들어가는 것은 자극적으로 한 번에 끝내지 말고 반복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영상도 있는 것 같고 중심 부분은 좀 진하게 중심부를 벗어나서는 미안하다. 붓을 꼭 누르지 마시고 붓을 살짝 좀 든다는 느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수묵과 그 전에 채색되어 있는 부분은 마르면서 이 화선 종이가 수축이 돼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고 흰색 부분만 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만 이렇게 살짝 누르지 말고 붓을 들고 있다는 느낌으로 쓱 지나가게 되면은 앞에 튀어나온 부분만 채색이 되고 들어가 있는 부분은 채색이 안 돼요. 하얗게 이렇게 남는 것도 그대로 놔두셔도 좋습니다. 작업하시다가 보면 번짐도 있고 뭐 뭉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개념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뭉치면은 풀어주면 되고 다시 풀어준 게 흩어져 있어 다시 모아주면 되기 때문에 그게 뭉침과 흩어짐이 반복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조형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제 다음 수풀을 할 건데요. 이 수풀은 지금 이 상태로서는 이제 눈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는 크게 채색할 것이 없어요. 근데 윗부분에 붓을 붓끝으로 붓을 들고 누르지 마시고 조금만 이게 흰색이 보일 정도로 느낌만 이렇게 이제 소나무 작업을 문장선 작업을 하실 때는 이제 조금 변형을 시켜서 인위적으로 실제 모습과는 조금 틀어지게 벗어나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양히 선명한 이치를 아주 탈피하고 하는 그런 작업은 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을 최대한 살리되 효과는 극대화되게 이렇게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채색을 배합을 할 때는 처음에 충분히 배합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배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2차로 채색할 때 그 배합하는 색이 잘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채색을 배합을 해서 남은 좀 버리면 되니까 그냥 좀 보조한 것보다는 남은 게 훨씬 낫다. 그게 이제 습성화 돼가지고 항상 그렇게 작업하는 이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작업이 끝나면은 눈에 대한 작업을 할 건데요. 눈에 대한 작업은 지금 권창입니다. 권창을 4번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창 4번에다가 렌즈는 반티 0.5 정도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얇은 코바트색이 청색 계통의 코바트색이 나와요. 너무 진하지 않고 담체 형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눈이 실제 우리가 눈 쌓인 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늘진 곳은 약간 회색 빛으로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사진 찍고 촬영을 한다고 할 때는 보면은 이게 약간 푸른 선하고 약간 빨간선한 코알색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특히 서치화나 서양화 하시는 분들이 이 코알색을 활용할 때 많이 씁니다. 아까 처음에 눈을 이제 안 그리고 이제 입만 그렸는데, 입을 그린 그 위쪽에 이렇게 흰색 부분은 많이 침범하지 마시고 솔잎 상단 쪽에다가 오늘 그린 것 같이 이렇게 해주면은 눈이 서걱이 쌓여갖고 눈 두께가 더 두꺼워져요. 이 작업을 안 하게 되면은 이제 눈이 서걱이 쌓인 것 같이 안 쌓인 것 같이 보이고 더 작게 보이겠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처음 우리가 했던 작업보다도 여기 처음 했던 작업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보시면은 시각적으로 확연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이제 그 줄기에 눈이 지금 쌓여 있는데, 보면 먹으러 이렇게 먼저 작업한 곳은 눈이 없는 곳이거든요. 들어간 곳이거든요. 그 윗부분, 아랫부분은 할 필요가 없죠. 윗부분만 조금 이렇게 막아주면 이 줄기 자체에 눈이 서걱이 쌓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거든요. 다 할 필요는 없고 큰 줄기가 두꺼운 나무, 음량이 표시되는 부분, 이 상태가 끝나면은 대자입니다. 대자에다가 대자를 이렇게 계시면은 대자의 색은 조금 밝은 밤색이 나와요. 여기에 맥을 조금만, 맥을 조금만 이렇게 타보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어두운 대자가 나와요. 내가 이걸 붓을 이렇게 돌리시면 붓이 자연스럽게 끝이 이렇게 찢어지거든요. 이걸 모아주시면 간 모가 큰 모 쪽으로 달라붙어요. 물리학에서 점성이 넘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 것을 갖다가 이 붓을 동봉을 세워서 이 나무 밑에 하단 쪽에, 상단 쪽은 할 필요 없습니다. 하단 쪽에, 숲을 하단 쪽에 이렇게 가줍니다.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 서양화나 그 석체를 하시는 분들은 색칠 하실 때 아주 단풍나무 같이 진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에 그 색의 그 질감을 높이게 이렇게 하는데, 한국과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좀 은은한 맛이 없어져요. 신문기 벌레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한국화 벌레의 그 치장은 좀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뜻은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가능하습니다. 이 부분은 하단 쪽만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나눠 놓으셨다고. 다음은 지금 렌즈입니다. 렌즈에다가 대자를 좀 섞겠습니다. 렌즈와 대자는 1대1 비율로 뭐라고 해서 금강송 상단 부분, 이게 단목보다는 단체색보다는 중체로 모양이 좋죠. 이 부분은 원래 이제 금강송은 하단 부분은 먹색이에요. 약간 군체 들어가는 먹색인데, 상단 부분은 이
황금색이거든요. 황금색에 이제 렌즈가 들어가 있는 색으로 바뀌는데, 이걸 붓을 갈필로 이거는 이렇게 하면 갈필, 이게 이제 수분이 많이 빻기 때문에 이렇게 갈필이 나와요. 응? 자, 그 상태에서 이게 지금 다른 봄이나 뭐 다른 계절 같으면은 이걸 진하게 찍으시고 지내는데, 성격이기 때문에 진하게 찍으면 그 맛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단 부분, 가지 밑부분에다 조금만 이렇게 가줍니다. 많이 마시고요. 이걸 채색할 때도 붓을 들고 붓에 힘을 주지 말고 화살대가 미끄러지는 그런 느낌? 확실히 위로 나온 부분만 이제 채색이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채색이 안 된 부분하고 된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확연히 틀립니다. 그래서 가의 부분을 갈수록 조금 중앙에 있는 것은 좀 많게, 그렇게 되면 시선이 가해로 빻는 시선을 가운데로 모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작품은 상하 좌우로 시선이 안 빻고 중앙으로 모이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해야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원근도 중요하지만 시선을 어느 쪽으로 몰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장르에서는 그림자를 갖다 분리해서 여기 때문에 그 시선을 모아주는 역할은 잘 표현 안 하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선을 어느 쪽으로 모을 것인가, 또 빠져나가는 것은 어느 쪽 뽑아내야 되는지. 이 구도는 전통적인 C자 X형 구도고, 전체의 모양은 장구통 같은 그런 형상이에요. C자와 X자와 장구통발이 겹쳐서 하나의 그 형상이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론서에서는 뭐 장구통 구도라는 그런 구도는 없습니다. 이론상에는 없는데, 그런데 제가 만들어낸 구도고요. 붙인 건데, 이 상태가 되면은, 그 다음 처음에 이제 밑에 있는 잡목하고 남아있는 이제 갈대 같은 느낌인데, 이 부분에 중심 부위가 조금 손으로, 면을 하지 마시고 손으로 이렇게 조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주제가 된 나무가, 큰 나무가 오른쪽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이 세 개가 각각 다 모양이 지금 이렇게 직선은 안 되고 V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V자형으로. 자, 이 세 개가 하나가 이렇게 두 개가 해서 이렇게 V자로 되어 있으면은, 이쪽에 있는 것도 또 V자 되면은 그냥 아마 이렇게 이것은 삼각형 구도에 이렇게 꺾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자연에 가서 찾아보면은 세워질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걸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변형해서 틀어준다. 그리고 도로 쪽이나 물가 쪽으로 가지는 꺾는다. 이게 자연의 이치거든요. 그건 참조하시고. 그래서 오른쪽에 나무가 지금 내가 한 3개 정도 있으니까 왼쪽에는 2개. 그래서 왼쪽 주제는 2개 정도 있어요. 2대 3대. 그럼 2대 3대만 1이라고 했는데 1은 숫자는 없지, 여기서 안 보이잖아요. 그건 이제 숨어있는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시면은 시합 때 봤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다시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체에다가 렌즈를 조금 뒤에는 이렇게 맑은 코발트색이 나옵니다. 맑은 코발트색이 나왔는데, 이 코발트색도 여기에다 좀 적시고 손을 좀 떼버리시고 손을 안 넣게 해서 도로에 있는 눈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쓱 한번 지나갑니다. 이렇게 많이는 할 필요 없고요. 중심 부분. 자, 이거 돌 있으니까 돌 윗부분.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도 또 눈이 소모공이 쌓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은 색이 약간 진한데 이게 마르고 나면은 굉장히 연할 겁니다. 이 작업을 하실 때 현재 이 진한 농도가 마르고 나면은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농도가. 근데 이 하늘을 갖다 대접을 하게 되면 다시 그 2분의 1로 올라가고 다시 유리 끼게 되면 3분의 3으로 원치가 됩니다. 그래서 대접하고 유리 끼고 감안해서 처음에 연하게 작업하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 바로 이렇게 진하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 작업이 끝난 후에 대접을 한다든지 여기 유리를 낀다든지 하게 되면 그림이 굉장히 진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감상하시는 입장에서는 유리를 안 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리 안 끼게 되면 탈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건 감안하시고, 화음카는 단체로 되어 있으면서도 햇빛에 노출돼도 크게 색의 그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 수채 같은 경우는 이 햇빛이나 열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색의 그 변화가 많이 오는데 화음카는 크게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주 형상을 이루고 있는 것은 녹으로 작업이 되는 상태에서 담된 형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여기 제가 여기 자동차상에 지나가는 발자국은 있는데 위에다 덧붙여서 많이 날 필요 없고 이것도 호흡하면서 굉장히 두꺼워 보여요. 이렇게. 이 색은 지금 바른 색은 마르고 나면 표는 안 나요. 마르고 나면은 크게 표는 안 나는데 배제를 하게 되면 이런 색들이 다 다시 나옵니다. 배제를 하게 되면. 그래서 현재는 이게 이제 마르게 되면 숨어 있는데 이 숨어 있는 색들이 배제를 하게 되면 다 같이 바깥으로 나온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건조를 시키는 과정인데 건조가 잘 되면은 이제 하늘을 막아서 지금 하늘이 지금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이 전체적으로 손님들 안 모아지는 거거든요, 형상이요. 그래서 다음 작업은 형상을 모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눈이 튀어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바깥이 그 뒤쪽이 더 밝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산이 이렇게 있는데 요 멀리 보는 산이 설악산 공금사에 있는 산이에요. 설악산 가면 케이블카 있지 않습니까? 그 케이블카 있는 산인데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산 모양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윗면은 하얗게 놔두고 밑면만 약간 먹으러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채색으로 이렇게 먹고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막아져 있기 때문에 막아져 있는 부분이 이 앞에 있는 그 솔잎의 소나무 그 위에 쌓여 있는 눈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렇게 채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눈은 튀어나오고 이제 여기 뒤에 있는 산에 있는 이거 멀리 아늑산이 옹경이 생기면서 멀어지는 그런 형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이 번지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준비하셨다가 누르면서 작업을 하시면 수분이 한 2분 정도가 흡수가 되기 때문에 크게나 번지지 않습니다. 제가 할 때 붓에 습기를 많이 뺐기 때문에 번지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 인면을 갖다가 산액의 형상을 준이라든지 그런 이제 작업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작업을 잘못하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작업은 이제 하늘을 갖다 막아줄 건데 전통회화 우리나라 육대 작가들이 얘기했던 전통회화를 보면은 통상적인 하늘은 수목으로 먹으러 바로 이렇게 막았어요. 근데 지금 현대 와 있어서는 칼라시대에 되다 보니까 수목으로만 막게 되면은 좀 지치한 면도 있고 집안에 이제 작품을 그려놨을 때 좀 화나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맛이 좀 덜합니다. 그런데 전통면은 더 못해지겠지만 그래서 하늘은 군청과 연지가 4대 1로 약을 해서 그렇게 바꾼 거죠. 이거는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채색 1차 작업이 끝나고 채색 2차 작업할 때 하늘하고 1차 작업을 했던 곳이 마른 그 부분에서 좀 조염이가 안 나오는 거 거기만 다시 보완해서 2차 작업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색은 이 군청과 연지가 4대 1로 지금 배웠던 색이에요. 근데 이 색을 쓰시다가 그냥 찍어서만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색에 대한 그 점성의 농도가 이 군청은 좀 무거운 색이라고 밑에 끌어안지고 연지는 좀 가벼운 점성이 있고 위로 떠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할 때마다 붙일 때마다 배합해서 찍어야 된다. 그걸 특성을 좀 이해를 하시고 지금 이 붓에 지금 굉장히 많은 수분이 있기 때문에 이 수분이 너무 많으면은 번짐의 효과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을 좀 빼고 그리고 다시 필요한 만큼만 색을 찍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실 때, 이게 작업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찍어내는 앞뒤를 유지하시고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작업하기 전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하다 그럼 이 5, 4, 3, 2, 1 여기도 5, 4, 3, 2, 1 이렇게 점점 연해지고 밑에 내려서 연해지고 이제 맑은 하늘에 이제 좀 구름이 끼면은 밑에는 또 약간 뭉게구름도 있고 이렇게 되면 아주 파란 하늘이 되는데 이 파란 하늘을 할 때 꼬라지색을 만들어 가지고 할 건데 약간 진한 진채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 전체적인 눈이 튀어나옵니다. 이거 안 막아주면은 눈이 안 튀어나와요. 그리고 옛날 서인들 했던 보면 보면은 손으로 이렇게 대충 막았는데 지금 그 채색으로 이 작업을 하실 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하얀 점이 이렇게 남을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눈으로 봐도 되니까 그대로 그냥 놔두세요. 작업하고 나서 하얀 부분을 이렇게 한번 찍어주시면은 더 이상 파고 들어가면 안 해요. 파고 들어가도 조금만 파고들어요. 이게 너무 많이 파고 들어가면 눈에 대한 그 질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작업 때는 던짐 없이 그런 게 좋은 겁니다. 이것은 이제 상단 부분이고 일단 내려가면서 점점 연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던지는 무슨 물을 주겠습니다. 물을 주면 거의 반편 정도 수분은 빠져나갑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작업하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놔둡니다. 놔두고 다시 왼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이 소나무를 처음 작업하실 때 이 소나무 끝하고 이게 비대칭이 돼야 되고 뭐 아니면 뭉게구름이 있다 그러면은 산 모양을 비껴서 모양이 나와야 되겠죠. 하나가 똑같은 모양으로 한번 갈매기 모양이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형상이 좀 이렇게 가네요. 그리고 작품이 좀 이상하고 여기는 저거보다 좀 뭐가 튀네.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작업을 하시고 나서는 현재 사용했던 현재 이 사용한 이 붓에다가 그대로 물만 한번 딱 찍습니다. 물감 없이 물만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현재 이 부분은 진체예요. 물이 틈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체가 되고 이거는 담체가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면은 이걸 찍어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진체로 보이고 중체, 담체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하늘을 할 때 이 3번 정도 겹이 나오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뭉게구리라든지 하늘의 그 모양이 예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초토 작업이면 처음에 있던 여기다가 그대로 뭐 번짐이 있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할 때도 이 부분은 넘어가지 않게. 이건 가위 부분이니까 그대로 두 번만 작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넘겨서 가가지고 그대로 끄고 갑니다. 들고 나면 이제 빠져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대로. 너무 물을 흥덩하게 흠뻑 적시면은 번짐이 크기 때문에 작업점은 조금만. 가운데 가면서는 이제 농도가 산물로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물만 또 다시 찌게 되면 자연스럽게 농도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이 농도가 산 뒤에 있는 농도잖아요. 뒤에서. 그러면 이게 산이 가려있으니까 안 보이다가 요만큼 와서는 다시 보이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농도가 여기서 똑같이 나와야 돼요. 똑같이. 그래야 자연스럽게 돼요. 이 부분, 위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 보면 농도가 3이라고 숫자가 3이고 여기가 2거든요. 여기는 이제 1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머리 깊이 빠져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연하게.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구름의 모양이 입체가 되지 않고 그냥 단면만 지금 보이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체로 입체감 있게 그림을 만들어줍니다. 이 끝에 부분에서 터치로 위로 이렇게 밀면 됩니다. 터치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체감이 생기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여기에 연하게 이 숨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물감 스스로가 번지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대에서 연한 쪽으로 이제 숨에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현재 하고 있는 이 작업은 우연입니다. 그래서 실험과 우연이 만나서 하나의 작품 형상이 나옵니다.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산 모양도 튀어나오고 구름 위에 있는 산들이 이렇게 눈이 서로에 쌓인 걸로 나오거든요. 여기도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돼요. 이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올렸던 작업이 한 50% 정도 마른 후에 작업을 하셔야 돼요. 완전 마르게 되면은 이 작업은 안 됩니다. 100% 말랐을 때는 부쩍이 나오는데 지금 부쩍이 안 나고 자연스럽게 잘 바꿔서 처리가 됩니다. 이 옛날 선인들이라든지 특히 일본어 같은 데 보면은 이 포카리 처리할 때 물을 뿌려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뿌려서 하게 되면은 이 붓의 그 질감도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붓의 그 일필지의 맛도 안 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 안 뿌려 하는 것이 훨씬 더 영상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담재는 형식을 제일 잘하시는 작가들이 보면은 남정하고 뒤에가 남는 호건선 작품 보면은 이런 작업을 하실 때 물을 뿌리지 않고 바로 작업하는 그런 작업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작업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깊이도 있고 형상도 좋고 그리고 수목의 그 진한 맛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가격 때문에 물이 뜨지 않고 하는 게 좋다. 이 작업을 하시다 보면 부쩍이 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했던 이 작업했던 색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색인데, 여기에 물을 3분의 2 정도 개서 연한 전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바다면은 하늘색이 만약에 파란색은 바다색도 파래요. 근데 눈도 하늘하고 같은 그 색이 계통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눈도. 그래야 그 비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하늘을 칠했던 이 색에다가 담채로 만들어서 그대로 눈 위에다가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에 머물러서
반사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좌우로 빠지는 짓을 할 필요 없고 중앙 부분만 이렇게 해주게 되면 하늘색과 같이 잘 어우러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처음에 작업했던 이제 이 산 밑에 하단 쪽에 보면 색을 이렇게 넣어서 옮겨 나오게 했는데 이게 이제 마르고 나오면 좀 이렇게 연해져요. 그래서 아래 부분만 이제 한성을 좀 잡아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덧칠하지 마시고 준 모양을 살려가면서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자체에서도 뭔가 흔들어가지고 이건 제가 한번 들어줄게요. 제목 깊은 것만. 위에는 또 얘는 놔두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선은 뒤로 쭉 눌러서 뒤로 나가고 이 다음은 앞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이제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마르게 되면은 미세 농도가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배제하게 되면 2분의 1, 물을 끼면 3분의 4 원위치가 됩니다. 그게 가능하신데 처음에 진하게 했을 경우는 나중에 이제 액자로 만들어서 넣었게 되면 굉장히 진해져요, 색이. 그러면 은은한 맛도 없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런 작업을 처음 작업하실 때 감안하셔가지고 처음에 바로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러고요.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작업을 꾸준하게 하시면 보면은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시되 처음부터 좀 연하게 작업하신다 라는 생각만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이렇게